여러분, 그 AI 중에 챗 GTP는 감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지식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으나 사실은 지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AI나 구글 대학에 없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촌철살인으로 고객들과 대화를 내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짧고 강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안 보이네. 네? 첫 번째, 짧고 강한 메시지 1번 리더는 희망을 파는 사람. 여러분, 미국엔 대통령이 47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대통령이 지금 또 완전 또라이 같지 않아요? 저 또라이. 이 맥도날드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남미에 있습니다. 맥도날드 섬.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펭귄만 살거든요. 거기에 관세 10%를 부과했어.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국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해서 트럼프와 펭귄의 모습이 계속 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일무이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 그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4선까지 했죠. 전혀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47명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는 50%가 이어집니다. 엘리나 루즈벨트. 4선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 가장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나 루즈벨트의 닉네임이 뭐냐? 스마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웃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기에 미국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소아마비의 한쪽 다리가 아주 불편하게 걷기 어려웠고요. 15세 이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청년기를 보냈던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냐? 엘리나 루즈벨트. 그래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좋아, 괜찮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가장 나쁜 사람이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힘들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노년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호기심이 없다. 그러면 늙는 겁니다.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죽어야지요. 정말 여러분, 저는 10월 3일, 올해 10월 3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예약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 로키 산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한번 갔었거든요. 7박 8일. 거기 가면 다른 데를 못 갑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감히 권합니다. 여행을 준비하시고 바로 떠나십시오. 다녀오지 않는 자 유죄입니다. 실제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고 여러분을 심장 뛰게 만듭니다. 계획되는 휴가는 지옥에서 지내기 위한 훈련이다. 기가 막히죠? 1년 365일 노는 곳이 있대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omething to do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일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짧고 강한 메시지 중에 여러분 혼다를 만든 CEO의 얘기입니다. 기업
기업이든 사람이든 때로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디가 있어야 하는 대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사업도 마디가 성장시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과 공손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말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아시죠? 밀가루를 먹어도 이게 만병통치약이면 건강이 낫는 거. 약은 항상 필요하지 않지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6, 70이 되었을 때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 책이 침묵의 섬입니다. 침묵의 섬.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잘하라 라는 책은 수없이 많았는데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18세기의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인데 지금 읽어도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과의 만남에서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는 침묵이 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낳기 때문에. 여기 이런 얘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실을 품어라. 나이가 든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이다. 진짜 그래요. 편견에 사로잡힌 일부 장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늙음의 특징은 똥꼬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 생각. 젊은이들 앞에 일수록 조심성을 잃지 않아야. 나이에 많고 적으면 무관하다.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깊이 수고한 뒤에야 입을 열어요.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 이런 책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침묵의 섬입니다. 또 이름병, 네. 재물병, 여색병을 주의하라. 송철스님. 송철스님이 이런 3병을 얘기했는데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을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환경이 나아지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유명한 병원에 가지 말고 네가 가서 병원을 유명하게 만든다. 송명근 교수. 심장 수술을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했다는 송명근 교수의 얘기.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짧고 강한 메시지 중에 어려울 땐 부인이 비서 역할을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비서가 부인이 돼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초밥과 갤럭시 핸드폰과 보험의 공통점. 뭐죠? 초밥과 여러분 오늘 고객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거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밥과 갤럭시 핸드폰과 보험의 공통점. 뭐죠? 뭘까요? 그때 팔지 않으면 팔지 못한다. 초밥도 날이 지나면 못 먹죠? 갤럭시 핸드폰도 옛날 폰은 못 파는 겁니다. 보험도 팔 시기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4월 한 달간 여러분이 자신있게 팔아야 될 1번 달러 자산 모으기, 2번 미국 주식 투자.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지금이 투자의 적기죠. 그리고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이 깡패. 어떻게 10만 원 간병비가 나오는 곳도 있는데 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당장 바꿔라.
약관 찍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월까지만 간병비를 20만 원. 간병비 20만 원은 이번 달까지만 팔고요. 4월 21일 어린이 간병비는 4월 21일부로 15만 원에서 전 건이 5만 원으로 바뀝니다. 5만 원. 저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중에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데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의 최고의 트렌드는 뭘까요? 아니, 그냥 정치 이런 거 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가고 싶은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틀려도 돼요. 맞춰보세요. 어떤 마음들을 젊은이부터 연배가 높으신 분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거의 70%가 이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감속 노함. 늦게 느리게 늙어가고 싶다. 예. 여러분, 감속 노화. 그래서 요 사람처럼 되면 최고죠. 누구죠? 전 세계 최고. 이기령 총장님. 전 세계 최고 동안. 이기령 지금 총장님. 몇 살인 줄 아세요? 93세. 92세. 92세. 전 세계 최고의 동안. 이기령. 무슨 과였더라? 산부인과. 산부인과였죠. 근데 아시죠?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청진기를 가슴에 이렇게 댔잖아요. 되게 차가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차가우면 사람이 놀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슴에 품었다가 환자가 오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전 세계 최고의 동안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젊지? 92세. 최고의 동안. 이기령 총장이. 그런데 그러분, 제가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죠. 정의원 교수님. 정의원 교수. 20억을 버는 거. 다 보여드립니다. 20억을 버는 거. 실제 그 20억을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20억을 갖고 은퇴해도 당신의 상황에 따라 20억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가속노화. 이 사람 얘기하는 가속노화 중에 가장 강력한 가속노화는 뭐예요? 음식 두 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두 개. 짜장면과 콜라입니다. 짜장면과 콜라.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먹고 콜라 1리터 먹으면 그 다음날 1년 늙는.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하고 뭐라고? 콜라. 완전 뭐예요? 탄수화물의 끝판왕.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탄수화물의 끝판왕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전두엽 기능의 약화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좀 천천히 가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제1번이 뭐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전두엽 기능이 아주 약해져서 굉장히 많은 화를 내고요. 굉장히 많은 짜증을 내고 그리고 빨리 그 짜증을 잊기 위해 고탄수화물 짜장면 곱빼기와 공깃밥에 라면과 콜라와 사탕과 과자를 한뜩 먹고 안심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미형 인간이에요. 거미형 인간. 상체는 크고 다리는 얇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병인의 신세를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잠으로 갑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잠을 어떻게 통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15,000보를 무조건 걸어. 하루에 15,000보 어떻게 걸어? 다리 부러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년 여성, 40, 50이 넘은 여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다이어트. 굶는 거. 안 된다. 운동으로 빼라. 운동으로 어떻게 빼?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간병보험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간병인 소리. 우리는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콜라도 먹어야 되고, 많이 걷지도 못하고, 잠도 조금 자고, 그리고 화도 자주 내고, 전두엽 기능도 약하니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스팀을 바꾸기만 해도 2만 원짜리 간병보험을 간병보험을 들자. 들자. 이게 결국은 이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주워먹기 비상이죠. 간병비, 죽수 5만 원, 15만 원까지는 익스큐즈가 되겠는데 어린이 간병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건 좀 그래요. 어린이 간병비도 세방이니까 실제로는 몇십 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당신은 누구세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가 미국에 있고 독자거든요. 내가 결단해야 돼. 난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10년 됐네요, 어느새. 한 3일 휴가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을 돌았습니다. 그 중에 삼성그룹 대표이사가, 퇴직한 대표이사가 하던 요양병원을 찾아갔죠. 여기에 모시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놀러 간다니까. 친구 가? 그러더니. 예, 어머니, 가요. 운전을 못해. 운전하고 못하겠어. 뒤에 이제 어린애처럼 계신데. 돌아서서 차로 오는데, 발바닥에 피가 되는, 피가 되는 거. 7번을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보고, 또 7번을 돌아와서 엄마를 보고, 일주일에 딱 왔더니,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짐 다 싸놓고 있어. 집에 가자. 매주. 그게 5년을 계셨어. 그리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제가 갔어요. 앰뷸런스에 7번 갔어요. 119 구급대. 119대 7번. 그럼 가서 기도해요. 그 환자 보호자 딱 한 명 탈 수 있거든요. 기도해요. 그럼 살아나. 7번. 마지막 7번쯤 되니까 의사가 되더라. 요번엔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도 안 돌아가죠. 45. 그래서 저는 간병비에 대해서 아주 가슴에 와닿았어요. 3일을 있었는데 너무 그래서 여러분 치매 간병비는 어느새 20만 원을 넘어요. 평수도 20만 원을 넘었어요. 왜냐하면 2시간 이상 계속 있으면 의학 용어로 욕탕이 생겨요. 사람의 몸을 자꾸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질병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뇌혈관 질병. 거기다가 치매. 인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중개인 간병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개인 간병인 여러분이 컨트롤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웃돈을 4, 5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망하는 일본이 돼요. 뭐 때문에? 간병비. 누구나 다 신청해. 아세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험은 없죠. 2만 원 내는데 20만 원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600만 원. 2만 원, 1년에 24만 원, 10년에 240만 원 내고 한 달만 간병비를 받으면 30년치가 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굉장히 어려워지고 도덕적 해결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 CEO들은 본인 재직 기간 동안 많이 팔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15만 원.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치솟는 간병비 물가를 보면 4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간병비는 제가 어제 삼성화재 지점장하고 통화했어요. 21일 확정됐대요. 확정됐대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고객들에게 오늘 제가 드린 세일즈 노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린 거 있어요. 그걸 반드시 고객에게 세일즈 노트로 오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왜? 삼성화재 간병비 플랜을 가입해야 됩니다. 제1번, 오늘 가입하고 내일 이번에도 100%지.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감액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신청해도 100% 지급. 100% 지급. 따라서 고객들에게 여러분 고객들에게 가장 1번으로 권할 1번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홍보팀의 홍보팀장 마케팅 팀장을 했거든. 근데 어느 날 11월쯤 됐는데 그 아주 한 40대 후반쯤 된 간호사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지원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유아 호스피스에 지원을 해달라. 300만 원을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12월 25일 그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 온대. 300만 원만 지원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25일 날 11시부터 하길래 갔거든요. 완전 눈물 봤어요. 그런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 간병비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호스피스란 말 자체를 절대로 못 쓰는 유일무이한 곳이 유아 호스피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들이 나의 아이가 죽는다는 거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화, 그게 그 말인데 완화 전문 병동이 어린이 호스피스예요. 걔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영문의 존재가 나옵니다. 영문의 존재. 어린이 암은 1억 5천 정도 들어요. 백혈병이 1억 5천 듭니다. 10명 중에 8명이 치료비 때문에 애를 포기해요. 진짜. 포기합니다. 걔들은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인실에 있는데 앞에 애가 없어지죠? 절대로 얘기하죠.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지금부터 적어. 그리고 유언 아닌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서랍에 게임 CD가 있는데 동생 꼭 줘. 세 번째 서랍에 500원짜리 6개가 있는데 엄마 그걸 받아 적지 못합니다. 엄마 다 우느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할까요? 저 하얀 옷 입은 아저씨는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어휴, 이 병실까지 하얀 기차가 와 있네. 걔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존재를 안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시니.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 마지막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아이가 살아나도 적응이 어렵죠. 그런데
살아나든 죽든 100% 이유는 100%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엄마들은 온 시간, 온 정성, 온 사랑을 아이에게 쏟습니다. 여자가 스트레스 없어요? 당연히 있죠. 밖에서 일하고 온 남자하고 밤마다 싸움. 밤마다 싸움. 남자든 여자든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권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고객들에게 가장 1번으로 권해야 될 건 재테크가 아니고요. 바로 간병비 풀. 간병비 풀. 부모 안 합니다. 마지막에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죽이고 누워있는 환자가 이럽니다. 난 죽을 수도 없잖아. 당신 죽여. 수건, 두꺼운 수건 입고 누르면 손자국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다 준비하셨나? 하셨겠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제1번은 간병 플랜입니다. 28,000원이에요. 하루 900원밖에 안 되는, 하루 1,000원도 안 되는데 간병비를 준비 안 한다? 완전 간이 배 밖으로 납니다. 진짜 말이 안 돼. 아내가 자식이 천만에 며느리 얘기하면 이혼합니다. 옛날 얘기죠.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간병하겠나? 회사 하나 받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가 하루도 안 있습니다. 한 3시간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결국 왜?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묶어놓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거 20만 원, 15만 원을 바꾸느냐 손해가 나는 거예요. 2만 원짜리 간병 시작했다 하면 한 달인데 6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입원해도 100% 지금 문제가 되는 종속특약입니다. 종속특약. 중증 유병자도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증 유병자들. 네 번째, 80세까지. 80세까지 20만 원. 물론 여러분 365일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다 연계로 붙여놨습니다. 연계를 다 붙여놔서 4만 원, 5만 원이 넘어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삼성화재는 단독으로 팔기 때문에 삼성화재 간병인 플랜을 여러분께 정말 권유를 드립니다. 요 장표하고 그 다음 장표 바로 하루 900원으로 1년 180일 20만 원 보죠. 부부를 위한 간병보험 삼성화재 한시 바로 요 장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거부감이 없어. 암은 나보라 암이야? 사망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간병인은 수없이 많은 케이스에 실제로 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여러분 무려 25%를 줄이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느냐. anyway, 여러분이 고객에게 신있게 권하는 제1번 삼성화재 간병비 플랜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두 번째 달러 자산 모으기인데 제가 빠지 띄고 신한은행에 달러 적금, 달러 예금 그 물으러 갔는데 그 PB가 금방 알더라고요. 오메사에서 오셨죠? 왜냐하면 달러 적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다 달러 예금을 가입해. 그래서 웬 적금을 물어보세요. 그럼. 달러 적금은 100명 중에 1명밖에 가입하지 않는 다 달러 예금을 가입. 달러 예금은 수익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4.5% 이렇게.
달러의 예금. 근데 왜 높으냐 그랬더니 1.5% 수수료가 있어. 살 때 팔 때 다 있어. 1.5. 살 때 1.5%, 팔 때 1.5%. 그래서 달러 적금은 워낙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제일 높은 게 2.8%. 제일 높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달러 은행 비교, 달러 적금, 달러 예금과 메트라이프의 달러 저해지를 비교해 드릴 테니 한번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정말 다 불안한 시의 투자 바이블. 저는 이분의 강의를 10번 들었어요. 10번. 아니, 똑같은 걸 10번 들었어요. 똑같은 거. 누구냐? 신한은행 PB센터장. 오건영 센터장이 환율의 대전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400원대는 일상이다. 반드시 더 올라갈 것이다. 반드시 더 올라갈 것이고 1,600원, 1,700원 가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일상으로 받아들여. 일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400원대가 고환율이 아니다. 이제 당연한 시대가 또한 이런 얘기도 해요. 1960년에 250원이었대. 원달러 환율이. 1910년에 1,150원입니다. 이게 지금 1,460원이 됐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돈 중에 가장 덜 올랐다. 한국 돈.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당연한 시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달러, 엔, 금. 달러, 엔, 금.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바로 요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자산 분산 있었죠? 주식과 채권. 지역 분산 있었죠? 한국과 글로벌. 통화 분산이 필요하다니. 그냥 한국 돈만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원화, 달러, 골드 등 이런 통화 분산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점을 나눠서 적립식으로 저축해. 적립식으로 저축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온다. 금은 보세요. 완벽하다. 금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왜냐면 안전하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하니까 금 투자해서 고생할 일은 없겠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뭐가 바뀌었길래 금값이 이렇게 뛰었지? 핵심은요. 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금을 표시하는 종이 돈이 타락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 빚이 많아졌거든요. 네. 달러 빚이 많았다는 거는 달러를 빌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달러가 풀려나왔다는 의미 아닐까요? 환율은 귀신도 몰라요. 네. 그 환율하고 엮여있는 게 금입니다. 그럼 이걸 단기로 일반 개인이 맞출 수 있다? 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긴 호흡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더욱 높은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굳이 이제 대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가 조금 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들 원달러 환율이 되게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일단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자료를 보시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2010년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가볼게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170원 했습니다. 달러당. 근데 지금 1,450원이니까 와 역시 달러가 엄청 오르고 원화가 폭락했어. 30%나 원화가 올랐잖아. 이러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엔화가요. 1달러에 90엔 했어요. 그럼 90개의 엔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엔화가 최근에 엄청 세졌는데도 150엔입니다. 그럼 지금은 150개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엔이요. 90엔에서 150엔이면 엄청 약해진 거죠. 그렇네요.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원화는 달러 대비 약간 살짝 약해졌지만 30% 약해졌지만 엔화는 달러 대비 70% 약해졌잖아요.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그럼 원화 대비 엔은 엔화 대비 원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엔화 환율을 보시면 2011년도나 12년도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때 엔화가 얼마였냐면 100엔에 1,550원 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엔화가 네. 970원 합니다. 그러면 그때 1,500원이었잖아요. 지금 900원이에요.
그럼 엔화가 되게 약한 거죠. 네, 네. 그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튀르키예 리라거든요. 네. 튀르키예 리라가 2010년 1월 1일 날 1리라에 8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튀르키예 리라가 100원 밑으로 내려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리라보다 강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800원이나 줘야 됐지만 지금은 50원만 줘도 살 수 있잖아요. 네. 헤알 원입니다. 이게 브라질 헤알이거든요. 헤아라가 15년 전에는 한 650원 했는데 지금은 250원 정도면 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5년 전 대비해가지고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약했던 거죠. 잠깐 네.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화예요. 엔화가 제가 1,550원 했다는 말씀드렸죠. 11년도, 네. 12년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얼마냐면은 950원, 이제 850원까지 내려갔다.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원화가 너무 약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그거는 약한 통화 몇 개만 골라가지고 비교한 거네. 2010년 1월 1일 날을 100으로 놨어요. 요게 100이거든요. 이 100으로 놓고 각국 통화를 비교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약한 겁니다. 우상향할수록. 자, 그러면 그때부터 비교해서 원화랑 중국 위안화랑 유로화랑 엔이랑 호주 달러랑 파운드예요. 위로 올라가면 환율이 뛰는 거니까 달러 대비 약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약하냐? 노란색이 제일 엔이 약한 제일 거예요. 약하네요. 예, 엔입니다. 압도적으로 약하죠. 그럼 여기 밑엔 누가 있냐면 호주 달러, 파운드, 그 다음에 유로가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원화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예. 위안화는 그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거의 고정 환율제로 정부가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특히 2010년대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만 해도요. 원화가 정말 안정적이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흐름을 좀 따라가고 조금 더 약해지는 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원화가 너무 약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길게 봤었을 때 원화가 15년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이게 달러 원 환율이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 오히려 그때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뜬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시대는 갔다. 중국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네. 신흥국들이 막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이분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한국 돈이 미국 돈보다 약해졌잖아요. 10년 후에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나아지겠느냐? 나아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가들은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달러를 모으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왜? 변치 않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베스트 솔루션으로 드립니다. 은행 달러 적금 가입 시켜. 이거 다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해서 자신감 있게 바랍니다. 자, 볼게요. 이게 신한은행의 달러 팜플렛이에요.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잘 보세요. 달러를 투자하는 네 가지 방법. 1번 거치식. 거치식이요. 거치식은 당연히 가장 낮을 때 해야 돼요. 지금 가장 낮을 때라고 고객에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더 올려갈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베스트 솔루션은 가장 낮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거죠. 1,100원에서. 과거에 비록 달러가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해도 1,700원, 1,800원 가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은 높을 때 시작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오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은행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팜플렛을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고도 합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한대. 아주 많이 한대. 바로 요겁니다. 그 PB는 저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달러 투자는 환율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보셔야 되고 환율을 보셔야 되고 또한 수수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놀랍게도 달러 예금은 상당히 높아요. 진짜 높아요. 4.8%, 7% 이렇게. 다만 적금, 신한은행입니다. 적금은 대부분 1년 혹은 2년짜리인데 2.5%, 3.0%, 2.0, 이 비과세는 뭐지? ISA입니다. 비과세 적금. 그래서 3.0%, 2.0%, 2.8%, 6개월짜리는 소액으로 가입이 가는데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 바로 수수료.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1.5%씩 수수료를 뗀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살 때 1.5, 팔 때 1.5, 물론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1.5는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1.5는 뭐예요? 여러분, 적금이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98.5가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98.5가 투입된다는 뜻으로 실제 은행의 달러 저축 중에 달러 적금 그리고 지겠지만 달러 예금은 실제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금리 124.5% 확정이죠. 환율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요한 건 수수료가 1불당 2원, 1불당 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환율은 똑같고요. 수수료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100만 원 내면 다만 단점이 있죠. 7년 동안 원금이 안 된다. 7년 동안 원금이 안 된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험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는 맞을 매를 미리 맞아. 그래서 7년 동안은 저축하는 기간이야. 해약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있어. 다만 7년이 지나면 100%, 그 이후에는 24.5%의 한 차익까지 발생하게 되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다 반드시 얘기하세요. 고객 거절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고객도 고령화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7년을 낼 자신이 없어. 이런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뭘 권해야 되느냐. 일시금 투자. 일시금 투자를 같이 권해세요. 1억이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을 7년간 나눠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이까지 있으니까 실제 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요 장표도 고객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권해드릴 것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 매트라이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전세 배터리 전원이죠. 나간 거 아니고. 괜찮을까? 그래. 그리고 여러분 요 다음 장표. 환율이 올라가 보험료납이 부담되면 어떡하지?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 이거를 고객에게 보여주려 잘 보세요. 아니 환급율도 보여주죠. 환급률표도 10년에 124.5%도 과감히. 그래서 매트라이프의 가입 설계서, 매트라이프의 안정성,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 124.5%의 특정금리, 이것도 고객에게 자신있게 권하고 다음으로 가자. 저는 은행을 제가 비교해봤어요. 은행 실제로 98만 5천 원, 7년 8,893만 원, 100만 원씩 냈을 때 네이버에 적금 계산, 그리고 예금으로 3년간 운용했을 때 9,3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트라이프 달러 동일하게 100만 원씩 했을 때 단 7년의 원금이 안 되는 단점은 있으나 그래서 금액이 줄어라. 금액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입했을 때 반드시 너에게 10년에 124.5%에 그리고 환차익은 동일하게 붙는다. 은행과 비교했을 때 1135만 원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자신있게 고객에게 공유해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해서 보험업계에서는 5월에 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124.5%도 인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길어야 2달 정도 판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1분 124.5%, 목돈 운용 시 7% 플러스, 그리고 환차익, 그리고 말씀드렸죠? 종신연금전환 유동화 서비스. 종신연금전환 유동화 서비스. 이거는 주계약을 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실제 가입 설계서를 보면 주계약이 한 20% 높거든요. 계속해서 주계약이 높아지니까 달러 저해지 종신보험은 가장 쉬운 접근 124.5%, 일시금 7%, 환차익과 종신 유동화 서비스까지 고객에게 권유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위에 정기투자의 효과, 그리고 10년 납 중에 가장 높다는 거, 그리고 일시금 투자했을 때 비과세 된다는 거, 건강보험료에도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보여드린 거고요. 고객은 납입의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삼성생명 공시율 일시납 상품, 삼성생명 공시율 일시납 상품을 1억을 맡기면 7년에 115%가 납니다. 115. 7년에 115. 7년에 일시납을 1억 맡기면 7년에 115%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를 찾아서 원금과 이자 10%를 찾아서 메트라이프 달러에 월납으로 다시 넣는 플랜이 투트랙 전략입니다. 다시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다시요. 왜 이렇게 하냐? 즉시연금 상품에 7년 즉시연금이 없어졌어요. 즉시연금. 그래서 1억을 즉시연금에 넣고 7년 동안 넣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 공시율 상품은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선납 할인 효과가 충분히 붙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은 그대로 되면서 고객에게 1억 맡겼을 때 250만 원 정도의 자녀 자금이 생기는 플랜이 바로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5년은 너무 짧고요. 10년은 너무 길어요. 7년 즉시연금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시금을 넣고요. 딱 13번이죠. 1년에 2번씩. 자동 중도 인출 어렵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면 6개월치만큼이 바로 자동 중도 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은 1년에 딱 2번 1588-3114 삼성생명에 전화해서 중도 인출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익률은 수익률을 가고 일정한 자금도 생기는 플랜이 바로 투트랙. 일시금 맡기시면 131.5%가 확정으로 나오고 환차익이 플러스 되는데 일부 자녀 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원하는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2번, 3번 내는 게 아니고 일시금만 맡기면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 바로 투트랙. 삼성생명 공시율 일시납을 넣고 거기서 중도 인출해서 달러 7년 저해지 종신으로 납입하는 플랜. 131.5%가 확정으로 나오는 플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요거는 금액이 2억짜리였는데 고객 1억을 하셨어요. 지난달 말.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131.5%의 환차익에 추가
자녀 자금도 나오는 이 플랜도 여러분께 관심 있게 권유드리면서 환차익도 비과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를 좀 보세요. 또 의자를 돌리셔서 저를 좀 보십시오. 잘 보세요. 1970년에 벤츠에서 안전벨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안전벨트. 자동차 안전벨트. 딱 타면 매야 되는 안전벨트 있죠? 10년이 걸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왜? 나는 안전벨트 없이도 사고 안 났는데 왜 가슴을 옥죄냐.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인간 본성 불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본성 불패의 법칙. 뭐냐? 바뀌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바뀌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바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약간의 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 그냥 마무리할게요. 인간 본성 불편의 법칙. 여러분 적으세요. 바로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누구에게나 다 인식이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과거에 여러분이 권했는데 거절한 고객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극적 거절. 예를 들면 그래 생각해 볼게. 이게 거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불편의 법칙에 따라 고객이 잠깐 의견을 멈추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은행과의 비교, 일시금 상품, 그리고 환차익, 그리고 오건영의 실제 대전환 이런 것들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한 번 더 가셔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유일무이하게 실제 달러 적금인데 124.5%를 다만 비과세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비과세 기간을 감안한 124.5%가 확정으로 나오는 유일무이한 상품이 이 상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금방 또 나옵니다. 자, S커브. 이걸 임계치. S케이프.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지? 아니고요. 인식에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바로 고객을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되 고객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매번 실수하는 저 같은 사람은 골프 기진하죠. 나는 파5에 5번에 올라가면 아주 기뻐하는 사람. 파5는 5번에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6번에 가도 난 만족. 넣기만 하면. 맞아요. 세일은 거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5가지 거절이 있습니다. 거절. 보여드립니다. 1번, 10년이 너무 길어요. 예상하고 가십시오. 10년이 너무 길어요. 예상하고 가십시오. 비과세가 10년이다.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10년이 돼야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10년이 돼야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비과세가 10년이다. 10년이 돼야 목돈이 만들어진다.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분. 수익률이 더 높을 수는 없나요? 일시금 맡기시면 됩니다. 일시금이 없어요. 나중에 일시금이 있을 때
추가로 하십시오. 우선 월납을 하십시오. 연금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연금 유동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하게 7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는 없나요? 단기, 그냥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짧은 거는 다 목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7년 납입하시고 3년 기다리는 겁니다. 은행이 나은 것 같아요. 은행과 비교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을 보완하고 고객에게 가면 자신감이, 여러분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고 10년이 길어요. 그때까지 못 내요. 연금이 나은 거 아닌가요? 은행이 낫죠? 실제 아주 짧은 건 없나요? 이런 단점들을 예상하고 고객을 만나셔서 자신있게 달러를 이번 달, 다음 달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제가 내일 WM 전문가 과정을 합니다. 내일 오시면 40페이지짜리 그 고객 그 DM용 그 파일을 여러분께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의사를 만나면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그간의 히스토리 또한 지금의 최신 트렌드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WM 전문가 과정이 여러분의 이 4, 5, 6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영업 전반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후보자를 모시고 오시면 오픈 강좌로 진행하는 이만큼 후보자에게도 야, 여기 제대로 된 액티비티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 자신있게 고객을 후보자를 모시고 오시고 여러분도 다 듣고 이런 얘기를 드려요. 딱 인쇄해서 잘 포장해서 아는 의사들에게 다 DM 보내면 10명 중에 3명은 연락 올 겁니다. 아, 이거 보냈구나.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니 자신감을 갖고 내일 후보자도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